안녕하세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점순이네 동물기입니다. 점점 여름으로 다가가지만 아직도 때로는 쌀쌀한 오늘의 58번째 주제는 범고래의 이름을 공유하는 고래들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주시면 너무 감사한 거 아시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범고래라고 하면 아무 고민 없이 이 친구를 떠올릴 거예요. 아니, 아예 다른 고래를 생각해낼 수도 없겠죠. 사실 범고래는 두말할 필요 없이 고래들 중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는 고래인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위대한 사냥꾼 범고래, 영어로는 킬러 웨일이라는 이름을 쓰는 고래가 이 친구 말고 두 종이나 더 있답니다. 이번에는 어떤 친구들이 과연 그 위험 넘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원조와 비슷한 점은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고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누구나 다 아는 바다의 셀럽, 범고래입니다. 점순이네 동물기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현세 최고의 집단 사냥꾼이죠. 1대1로는 범고래를 위협할 만한 동물이 여러 있지만 단체전에선 감히 이 친구들을 따를 아이들이 없습니다. 다른 동물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높은 지능에서 나오는 다양한 전략과 포기를 모르는 집요한 성격, 그리고 이빨고래들 중에서도 상위권에 들어가는 피지컬로 먹잇감이든 경쟁자든 눈에 보이면 압살하고 다니죠. 바다 동물 중 흉포함으로는 1, 2위를 다투는 백상아리와 바다악어도 범고래 앞에서는 분노 조절 잘하는 예의 바른 아이들일 뿐이에요. 범고래의 위험은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동물 다큐멘터리의 주요 출연진이기도 하고 많은 영화에서도 주인공으로 열연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개체들도 꽤 있으니까요.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아서 우리나라의 바다의 잠깐 모습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프라임 타임 뉴스에도 나오고 해외에선 사육되고 있는 범고래들의 상태에 대해 다룬 기사들도 자주 보인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의 생활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점순이네 동물기 20화와 24화, 사냥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10화를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요츠반의 아빠 코이와이씨 뇌피셜로 하얗고 까마니까 귀여울 수밖에 없는 원조 범고래의 이야기는 지난 영상을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이제 다른 친구들 보러 가봐요. 이 친구는 범고래 트리오 중에서 두 번째로 큰 흑범고래예요. 검정과 하얀색이 섞여있는 범고래와는 다르게 몸 전체가 검은색으로 덮여있는 친구죠. 그래서 우리말 이름도 흑범고래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죠. 범고래는 참돌고래과 범고래 속이지만 이 친구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쩌다 범고래, 킬러 웨일이란 이름을 얻었을까요? 1846년 이 친구들이 처음으로 연구되었을 때는 저 뭉툭한 주둥이 때문에 학자들은 호퍼즈의 일종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머리 골격을 연구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상뱅이 같은 애들하고 골격이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오히려 범고래의 두개골과 비슷했죠. 그 시점에서 학자들의 성의 없는 장명 센스가 빛을 발하고 말아버리죠. 범고래의 두개골과 비슷한데 범고래는 아니니까 가짜 범고래, 즉 폴스 킬러 웨일이라고 하자 라는 영혼이라고 1g도 찾을 수 없는 장명을 해버리죠. 이런 영어 이름 덕에 흑범고래의 우리말 다른 이름은 범고래 붙이랍니다. 범고래 같은 무언가라는 뜻이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애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도마뱀 붙이라는 아이들도 있으니까요. 하여간 이런 어이없는 이유로 저 위대한 사냥꾼의 이름을 얻긴 했는데 과연 원조와 비슷한 점이 있긴 할까요? 사실 같은 참돌고래과니까 얼추 비슷한 점들은 있겠죠. 점순이가 생각하기에 핵심적인 4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범고래의 영어 이름이 킬러 웨일인 이유는 고래를 잡아먹는 고래라는 의미로 웨일 킬러였다가 발음하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킬러 웨일로 앞뒤가 뒤집힌 거예요.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흑범고래 역시 다른 고래를 잡아먹습니다. 그렇지만 수컷성체 평균 6에서 8m나 하는 범고래보단 작은 사이즈여서 관찰된 최대 개체가 6m이니 범고래처럼 아무 고래한테나 덤벼들진 못하죠. 자기보다 작은 돌고래나 큰 고래의 새끼들을 노립니다. 물론 겁없는 애들이 황류고래에게 덤빈 적도 있었는데 과연 그게 성공했을까요? 두 번째 공통점은 이 친구들도 집단 사냥꾼이란 거예요. 500마리로 이루어진 무리가 발견된 적도 있으니까요. 지능도 무척 뛰어나서 범고래처럼 다양한 전술을 펼치기도 합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무척 가슴 아픈데 머리도 좋고 운동 능력도 좋아서 범고래처럼 포획되어 사람들의 오락을 위해 감금된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니 그 친구들을 풀어줄 리는 없을 테고 다른 감금된 고래처럼 죽거나 미치거나 둘 중에 한 가지 최후를 맞겠죠. 안타까울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살까요? 안 살까요? 정답은 살고 있습니다. 동서남에 가리지 않고 많이 살아요.
검은도 주변에선 200마리로 이루어진 무리가 발견되기도 했답니다. 범고래, 흑범고래 모두 우리나라의 바다에서도 살아나가는 우리의 고래입니다. 마지막 위대한 사냥꾼의 이름을 공유하는 친구는 난쟁이 범고래예요. 왜 붙었는지 모르는 들고양이 고래라는 이명을 가지고 있는 이 친구는 돌고래가 아닌 고래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 중에 가장 작은 아이랍니다. 즉, 세상에서 가장 작은 고래죠? 참고로 가장 작은 돌고래는 뉴질랜드 북섬 근처에서만 사는 헥터 돌고래의 아종인 마우이 돌고래랍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쩌다 범고래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흑범고래보다 더 어이없어요. 아직 이름도 없고 이 친구가 무슨 고래인지 모르던 시절인 1874년 존 그레이라는 영국의 동물학자가 얘네들의 두개골에 대한 기록을 남겼어요. 원래 이 친구들이 사람들의 눈에 워낙 띄지 않다 보니 다음 기록은 1952년에 가서야 작성되었죠. 그때도 여전히 이름은 딱히 없었습니다. 그러다 1954년 일본의 고래학자 무네사토 야마다가 난쟁이 범고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유는 그냥 범고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작아서 그럼 범고래랑 관련이 좀 있나 하면 없어요. 참돌고래과에 속해 있던 거 말고는 전혀 없어요. 속도 달라요. 얘네들은 난쟁이 범고래 속이에요. 그럼 킬러 웨일답게 다른 고래를 잡아먹나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듯 얘네들은 가장 작은 고래랍니다. 근데 누가 누굴 잡아먹어요? 최대 길이가 2m에 최대 무게가 350kg밖에 안 나가는 아이들이라 그냥 물고기나 오징어 잡아먹는 작고 귀여운 아이들입니다. 물론 같은 참돌고래과니까 공통점을 찾으라면 없지는 않겠죠. 넷에서 30마리 정도 되는 적당한 사이즈의 무리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육식을 하고 또 뭐가 있지? 까맣고 하얀 거? 이 친구는 입 주변과 배 부분만 하얗답니다. 하얗고 까마니까 귀여운 게 공통점이겠네요. 그럼 이 친구는 우리나라의 바다에 살고 있을까요? 과거에는 분명히 살았어요. 하지만 최근엔 전혀 목격되지 않고 있죠. 사실 이 친구는 전 세계적으로도 멸종위기예요. 점점 사라져 가고 있어요. 고래를 보호하는데 가장 열성적인 국가인 미국에서조차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 이 친구들의 미래가 결코 밝다고 볼 수는 없죠. 다시 번성하는 날이 와서 우리의 바다에서도 만날 수 있으면 하는 게 점순이의 바람입니다. 이번에는 위험 넘치는 사냥꾼, 범고래의 이름을 공유하는 새 친구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야기해봤어요.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셋이 별로 관계없어요. 속도, 크기도, 습성도 모두 제각각인 친구들이에요. 그래도 공통점은 있네요. 덩치에 안 맞게 귀엽다는 거. 여하간 범고래에 대해선 자세하게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조만간 나머지 두 친구들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각 잡고 파보겠습니다. 그럼 점순이는 다음 편에서 또 다른 동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